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아라파엘의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놓인 값비싼 꽃들이 화려함을 더했다.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은은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다. 간구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턱을 괜 채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신세기 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에 신세기 그룹은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모두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성공은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몇 년 전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었고 그 후 그는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 되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속물적인 재벌 2세인 이재훈의 부탁으로 억지로 선을 보러 나온 참이었다. 재훈은 결혼 압박에 시달리자 우진에게 대타를 부탁했던 것이다. 우진은 이런 형식적인 만남을 싫어했지만 재훈과의 오랜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의 선상대는 유력 정치인의 딸이자 재벌가 외동딸인 유미나였다. 미나는 겉으로는 우아했지만 속으로는 오만하고 신리만을 좇는 인물이었다. 우진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미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연 회장 안을 무심하게 훑었다. 그때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수수한 유니폼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빗바랜 머리핀으로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가늘고 우아했으며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녀는 주변의 화려한 손님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였지만 우진은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서연은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바빴지만 그 속에는 어떤 고독함과 함께 깊은 사색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작은 손으로 접시를 닦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힘들어 보였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다. 서연은 아픈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다. 우진은 서연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이 알 수 없는 온기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진심을 서연에게서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유미나가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미나는 우진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겨우 저런 하찮은 종업원 주제에 감히 내 시야에 들어와 재수없게. 미나는 서연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나의 거친 목소리에 서연은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그녀는 미나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우진은 미나의 비열한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미나의 오만함과 천박함에 실망했다. 그 순간 우진은 자신이 이 선자리에 왜 나왔는지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마음은 이미 미나가 아닌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미나는 우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강우진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여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저분하죠? 저런 종업원들 때문에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미나는 노골적으로 서연을 비난했다. 우진은 미나의 말을 듣고 차갑게 말했다. 유미나 씨,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당신의 그런 말은 무례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나는 우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냈다. 우진은 미나와의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은 우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우진은 자신이 유민아가 아닌 서연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렬한 설렘을 느꼈다. 강구진은 유민아와의 형식적인 대화 속에서도 자꾸만 한서연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이 서연의 조용하고 묵묵한 모습,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알 수 없는 온기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유민아가 아닌 서연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렬한 설렘을 느꼈다. 유민아는 우진의 시선이 자꾸만 서연에게로 향하는 것을 눈치채고 불쾌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미나는 서연에게 다가가 비웃는 듯 말했다. 저기요, 종업원. 지금 저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미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미나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우진은 미나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서연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감탄했다. 그는 미나에게 차갑게 말했다. 유민아 씨, 당신은 정말 무례합니다. 사과하세요. 미나는 우진의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왜요? 저런 하찮은 종업원에게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강구진 씨, 당신 지금 제 편을 드는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는 우진이 자신을 비난하고 서연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다. 우진은 더 이상 미나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우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우진을 따라 레스토랑 뒤편의 조용한 공간으로 향했다. 미나는 우진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우진이 서연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의 말이죠. 우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저지른 유민아 씨의 무례함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서연은 우진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동생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동생을 선택했다. 제안이요? 어떤 제안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당신에게 나의 개인 비서 자리를 제안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사업을 이해하고 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당신의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모든 비밀을 지키고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우진의 제안에 경악했다. 비서라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비서라니.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동생을 위해 주저할 수 없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동생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서연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최고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채 올라타면서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녀석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의 개인 비서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선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서연은 강구진 회장의 개인 비서가 되어 그의 웅장한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저택 곳곳에 흩뿌려진 우진의 과거 흔적들은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특히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 속 우진의 죽은 아내와 딸의 눈빛은 묘하게 우진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서연은 이 비극적인 사고가 우진의 차가운 성격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택에는 우진의 오랜 집사인 박 집사가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충직하고 예의 바른 하인이었지만 서연을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진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우진의 과거 비극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듯했다. 서연은 박 집사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우진의 개인 비서로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다. 우진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다. 서연은 우진의 건강을 염려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우진의 차가웠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우진은 서연의 보살핌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은 우진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우진의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서연은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우진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우진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우진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우진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신세기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진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서연은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신세기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우진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 집사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우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우진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박 집사의 과거와 신세기 그룹의 권력 다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서연의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도와준 은인이자 그녀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서연의 부탁에 따라 박 집사와 신세기 그룹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 집사는 과거 우진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으며 신세기 그룹의 모든 비밀과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일어났던 날, 박 집사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고 그의 통화 기록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다. 이강우 아저씨는 박 집사가 신세기 그룹의 부회장이자 우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최용준의 지시를 받아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용준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우진을 제거하고 신세기 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우진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박 집사와 최용준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녀는 우진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진의 곁에서 묵묵히 보살피는 개인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진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연은 이강우 아저씨로부터 박 집사와 최용준 부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전해 듣고 분노했다. 간구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최용준의 야망 때문에 조작된 살인 사건이었다니. 서연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우진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잃고 폐쇄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우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우진의 곁에서 그의 감정을 살폈다. 그녀는 우진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아픈 동생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우진은 잠에서 깨어나 서연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자신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진은 서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위로를 느꼈다. 서연은 우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숨겨진 진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들을 제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서연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국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냅시다. 우진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간절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우진의 부탁을 받고
최용준의 과거 행적과 신세기그룹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용준이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용준이 신세기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용준은 우진과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서연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용준은 서연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서연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용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진은 서연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최용준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최용준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최용준의 기억 속에서 낡은 서류철과 함께 사고 보고서라는 단어를 보았다. 그녀는 그 보고서가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최용준의 숨겨진 감정을 읽고 그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최용준은 우진과 서연의 끈질긴 추적과 서연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서연과 우진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우진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서연은 최용준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최용준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한서연은 최용준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용준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호의 특별한 능력은 최용준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최용준이 신세기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용준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훈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용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최용준은 서연과 이강훈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서연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용준은 서연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서연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용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강훈 회장과 서연은 민호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강훈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용준은 서연과 이강훈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호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서연과 민호 그리고 이강훈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이강훈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서연은 최용준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와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용준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한서연은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용준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미세한 반응에서 감지된 최용준의 악의를 정확히 파악하며 그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최용준은 신세기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강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용준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강훈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용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최용준은 서연과 이강훈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서연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용준은 서연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서연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용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강훈 회장과 서연은 민호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강훈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용준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용준은 서연과 이강훈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호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서연과 민호 그리고 이강훈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이강훈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서연은 최용준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와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용준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한서연은 최용준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용준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호의 미세한 반응에서 감지된 최용준의 악의는 은지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최용준이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강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용준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강훈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용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최용준은 서연과 이강훈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서연을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강훈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강훈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용준은 민호의 생명을 담보로 이강훈 회장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과 지연은 민호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재원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강태준 과장은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호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연과 민호 그리고 이재원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재원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재원 회장과 함께 강태준 과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호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재원 회장과 최지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태준 과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연의 용기와 이재원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호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재원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재원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호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강태준 과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연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과 이재원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태준 과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재원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원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강태준 과장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민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강태준 과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강태준 과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연과 이재원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연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강태준 과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준 과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강태준 과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민호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엄마와 이재원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호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은 신우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강태준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재원 회장은 지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지연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민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지연은 신우그룹의 의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과 의료 비리를 근절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강조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간호사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젊은 간호사가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밤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렬한 정의감이 한 억만장자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민호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